자, 지난 시간에 이어 챕터 4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 지난번에 중간에 잘려서 그냥 이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섹션 4 신용 공여에 관한 규제입니다. 신용 공여, 이거는 신용 쓰는 부분이죠. 주식 매매할 때 신용 쓰는 부분.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신용 잘못 쓰면 반대 매매 나가고 깡통 찬다는 그 유명한 신용입니다. 자, 개요를 잠깐 보시면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2조 1항이고요. 종류로는 청약자금 대출, 신용거래 융자와 신용거래 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이 종류가 있다네요. 저도 신용을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신용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나 이렇게 글로 보네요. 신용 공여 행위는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고유 업무는 아니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 될 거. 고유 업무는 아니다. 이런 건 좀 알아야 돼요. 증권과 관련해 예외적으로는 허용을 한다, 이 얘기죠. 예외적 허용. 증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존, 담보 비율,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험하니까 신용공여 잘못 쓰게 하면은. 자, 기준과 방법. 신용공여 시행령 제69조에 있다고 하고요. 증권 매매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계좌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죠.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 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이랍니다. 한번 써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위험한 행동 안 하려고.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한다. 증권을 담보로 금전 융자. 신용 공여 기준과 담보 비율 및 징수 방법입니다. 신용 공여 약정의 체결. 투자자 본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본인 확인, 이거 해야겠죠? 꼭?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 수탁받을 때에는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 신용거래 계좌를 따로 터야 되나 보죠? 금융투자 규정 제4-22조 제3항. 자,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 자본의 범위 이내로 한다. 이거 이상으로 해가지고 변제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종류별로 구체적 한도는 금융원장이 따로 정한다. 금융위원장이. 자, 담보의 징구. 청약자금 대출. 청약자금을 대출할 때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 그러겠죠? 청약자금 대출할 때는 청약받은, 뭐 너무 뻔한데? 증권이 교부제 날 때는 납입 영수증으로 가름. 교부될 때까지.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고. 그다음 예탁증권 담보융자. 예탁증권을 담보로 징구. 근데 가치 산정이 곤란하거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은 치지 않는다. 담보 비율. 투자자 상황을 고려하여 신용 공여 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의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 신용 공여의 금액의 100분의 140. 140%까지인가요? 단,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예탁 증권을 담보로 매도 금액, 환매 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라는 경우는 그러지 않은 예외 사항입니다. 예외 사항.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청약 주식은 취득가액. 그리고 상장 주권 또는 상장 지수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은 당일 종가. 상장 채권 및 공모 파생 결합 증권 2인 이상의 채권 평가 회사가 제공. 당일 종가, 취득가액. 이런 거는 조금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장 채권 및 공모 파생률은 2인 이상의, 이거 좀 또 특이하네요. 2인 이상의 채권 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투자 매매업이나 투자 중 산정한 가격, 얘네들이 산정하네요. 집합투자증권 당일에 고시된 기준 가격으로 함. 매도되거나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자의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 당일 증권의 매도 가격,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 가격을 담보 평가 금액으로 함. 당 권리 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당의 권리도 담보로 봄. 권리까지도 담보로 본다 이 얘기죠. 자, 임의 상환 방법. 채무 상환, 추가 담보 납입, 수수료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우선 충당. 이거 무서운데, 그쵸? 담보증권 및 그 밖의 증권의 순서 임의 처분한답니다. 그 다음에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그 다음 투자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해소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담보를 진구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담보 진구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임의 처분 가능. 이거 증권 매매업자나 중개업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 임의 처분의 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통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함. 시가 결정 참여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함. 단 비상장 주권, 비상장 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매업자, 투중업자가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자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나 보죠. 이런 것들은 협회가 정하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협회가 정한다고 합니다. 처분 대금은 처분제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함. 신용거래 등의 제한. 투자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리고 집합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증권으로 함. 신용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이라네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상장된 증권을 신용거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알아둬야겠죠. 신용 쓰고 싶은데 못해, 이런 거. 자, 거래소가 투경, 투자 위험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 신용거래 안 써주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에 예납 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 조치를 취한 증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신용공여, 한도, 기간, 이자율, 연체 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매업자, 투중업자가 정함. 이런 건 정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고, 상환 기일이 도래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 수탁 위에 매수 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음. 상환 기일이 도래한 투자자.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투매업자나 투중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용공여 관련 조치,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금융위는 뭘 할 수 있냐?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 신용공여의 방법별 또는 신용거래의 종목별 한도의 설정, 한도 설정, 진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신용거래 중지, 매입증권의 종목 제한 조치 가능, 특별한 이런 천재지변 전시 이런 상태에서는 신용공여 일부 또는 전부 중지 가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네요.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투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죠. 인수증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법 제70조 법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자, 위반시 제재. 형사상의 제재는 없음. 그럼 뭐 지킬까?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의 행정조치 대상. 행정조치 대상. 행정조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섹션 5. 투자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투매업자나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탁금 및 예탁증권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쵸? 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투자자 보호해야겠죠? 중요해. 자, 투자자 예탁금 별도 조치. 예탁금을 별도로 조치한다. 투자자 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다. 누가?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는. 자,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는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보험회사. 신탁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 자기 계약? 뭐지 이거? 본인 스스로 계약한다는 얘기인가?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증권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신탁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산의 점을 명시해야 된다. 투자자의 재산 명시. 이거 내 거 아니야. 투자자 거야. 이렇게 명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계 또는 압류의 금지. 누구든지 예치기관에 예치, 신탁한 투자예금을 상계 또는 압류하지 못함. 압류는 알겠는데 상계는 뭐지? 자, 상계.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 채무를 대등에게 소멸시키는 것. 상계함을 표시하면은 그냥 소멸시키나 보네요. 그 채무를. 이런 거를 임의로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이런 거 함부로 돈을 임의로 쓸 수 없다. 그죠?
예치 금투업자는 다음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을 양도 담보로 제공 가능.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예치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넘겨야겠죠. 예탁금을 다른 데로 넘겼으니까. 그 다음 예치 금융투자업자가 금투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내용에 따라서 양수회사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좀 연관이 되네요. 1번하고. 법 제40조 4호에 따른 이런 법 자금 이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방법에 따라 이거 금융위가 정하면은 뭐 다 되죠 뭐 여기서. 예치 담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원래는 할 수 없으나 자, 투자자 예탁금 우선 지급 예치 금투업자는 다음의 경우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법 제75조 74조 제5항 자 인가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해줘야겠죠.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전부 또는 전부 양도 및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전부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런 것들 위의 경우 예치 금융투자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금융위가 1개월 연장 가능시켜 줄 수 있다네요. 그 사실을 투자 사실과 투자예탁금 지급 시기 사항을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런 사유 발생하면 당연히 다 알려주고 해줘야죠. 법 제74조 5항 및 시행령 제73조 야 이런 걸로 내면 문제 못 풀겠는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예치기관이 인가취소 파산 등 예치 금융투자업자 우선지급 사유와 동일한 경우 예치 금투업자에게 예치 신탁받은 투자자 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이거는 조금 다시 봐야겠는데? 예치기관이 주체가 중요하죠. 예치기관이 동일한 경우 예치 금투업자 동일한 경우 투자자에게 이게 빠지니까 좀 헷갈렸네요. 아닌데? 예치기관은 얘한테 주는 거죠. 예치 금투업자에게 얘한테 주는 거죠. 일단 얘가 얘한테 주고 예치 금투업자는 투자자에게 주겠죠. 뭐 일이 생기면. 투자자 예탁금의 운용 예치기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 이런 것들로 운영해야 돼. 국채 또는 지방채 매수. 그 다음에 은행정보단체 시행령으로 전환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보험회사, 투매업자, 투기중개업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세 예금 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한국은행 또는
최신 관서, 이거 좀 뭔가 최신 관서가 있네. 예치, 특수증권의 매수, 그 밖에 금리가 전환. 그러니까 예탁금을 예치기관이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중에 하나로. 그다음 투자 예탁금의 범위 및 예치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한답니다. 어떨 때는 금융위가 정하고 어떨 때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헷갈리네요. 자, 기타. 예치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신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고, 뭐 당연한 말인데, 세부사항은 금융위가 정함. 여긴 또 금융위가 정하네.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법 제75조. 투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금투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의 소유 증권을 예탁 결전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야 함. 지체 없이 하랍니다. 지체 없이라는 말을 좀 쳐줄까? 자, 오늘의 마지막 섹션 3. 요거는 양이 적으니까 그냥 앞에 붙여야겠다. 자, 투자성이 있는 예금 보험에 대한 특례랍니다. 뭔 특례지? 자,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투자성이 있는 예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매업, 투중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하되, 이게 1번인데 금융투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적용한다, 이 얘기죠. 투자성이 예금 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은행, 보험회사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투자 매매업이랑 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금투업자에게 적용하는 행위규제를, 이런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행위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잠깐 정리를 하면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부터 해서,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그리고 투자자 예금 재산 보호를 위해서 예치기관과 예탁금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뭐 투자성이 있는 예금 보험에 대한 특례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투자성이 있는 예금 보험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들이 받는 규제, 행위 규제를 다 받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